1884년 조선과 이탈리아가 처음 수교를 맺었을 당시 양국을 잇는 가교는 단순한 외교 사절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26년 1월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서울에 도착하며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년 만에 성사된 이번 이탈리아 정상의 방안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철저한 경제 실리주의의 결과물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번 방안을 통해 제시한 것은 단순한 우호의 메시지가 아니라 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열세와 아프리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지도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효율적 제어를 담당하는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메모리 분야의 기반은 취약하지만 전기차와 산업용 기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거대한 퍼즐 맞추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0년 전의 만남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전략적 경제 동맹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유럽 내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를 떠올린다면 대개 자동차 산업의 강자 독일이나 항공우주 및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를 먼저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이들 국가와 한국의 관계는 협력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독일의 완성차 브랜드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며 프랑스의 원전 기술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수주 경쟁을 벌이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한 이유는 양국의 산업 구조가 가진 독특한 상호 보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이 주력하는 대량 생산 중심의 중공업 및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고부가가치 특화 기술과 정밀 기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와 특수 목적용 기계 기술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차 및 전자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자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의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능력과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퍼즐 조각과 같은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성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양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양국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각자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 제3국 시장에서 공동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이탈리아의 원천 기술이 만나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양국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파트너십은 향후 유럽 내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거나 연산하는 수준을 넘어 전기 에너지를 관리하고 변환하는 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약 300개 수준인 반면 최신 전기차 한 대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차량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압의 직류 전기를 모터 구동에 필요한 교류로 변환하거나 차량 내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합한 전압으로 배분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0위권 밖의 미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발생한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당시 전력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주요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 중단 사태를 겪은 사례는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전력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곧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ST는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iC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 대비 전력 손실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신소재입니다. 테슬라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효율을 기록한 배경에도 ST의 SiC 칩을 조기에 도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 차세대 심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테슬라 등 글로벌 선두주자와의 격차를 줄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한 이탈리아 반도체 동맹의 실체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건설 중인 대규모 생산 거점에서 구체화됩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현재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SiC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반도체의 기초 재료인 웨이퍼 생산부터 최종 칩 제조 및 패키징까지 전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혁신적인 생산 모델을 지향합니다. 2026년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이 시설은 유럽 반도체 자립의 상징이자 한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독보적인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역량입니다. 이탈리아가 전력 반도체라는 강력한 심장을 가졌다면 한국은 이를 구동하고 제어할 정교한 뇌, 즉 메모리 반도체와 이를 하나로 묶는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화두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한국은 특히 AI 연산의 핵심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숙련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양국의 기술 결합은 단순히 부품을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선 기술적 융합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의 전력 반도체와 한국의 고성능 메모리가 한국의 패키징 기술로 결합되면 기존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면서도 전력 효율은 극대화된 차세대 차량용 슈퍼칩 탄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행거리에 민감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고도의 연산 능력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7조 원의 투자는 결국 이탈리아의 생산 기반과 한국의 설계 및 공정 노하우가 결합되어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기술적 맞교환의 신호탄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메모리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제품으로 현재 AI 연산 장치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한국의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도의 연산을 수행하는 달리는 컴퓨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센서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와 전력 반도체의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이탈리아는 전력 반도체 제조에는 능숙하지만 이를 고성능 메모리와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하는 적층 및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한국의 적층 기술을 이탈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접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개발할 차세대 통합칩은 개별 칩을 따로 배치할 때보다 공간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시스템의 반응 속도를 개선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국 반도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유럽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윈윈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반도체 협력의 온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시칠리아에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장비사들에게 유럽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정, 증착, 검사 등 수많은 공정 장비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들은 삼성과 SK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며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 제조 능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ST의 신규 공장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세정 장비와 검사 장비 채택이 유력시되는 이유는 이탈리아 입장에서 한국 장비가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완제품 수출을 넘어 제조 설비와 공정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다각도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외부 충격에 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유럽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장에 한국 장비가 대거 투입된다는 것은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한국식 반도체 제조 표준이 유럽 현지에 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기초 원자재 공급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을 한국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광물의 가공 및 정제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육박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넘어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 산업 전체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인 CRMA는 이러한 리스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중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거치지 않는 클린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가 내민 협력의 손길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광물 협력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탈중국 공급망의 실체화를 지향합니다. 이탈리아가 보유한 아프리카 내 강력한 외교적 기반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이 직접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정제하여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후퇴이자 진격입니다. 9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낮추는 과정은 곧 한국 경제의 안보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마테이 계획은 과거 전설적인 에너지 사업가 엔리코 마테이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프리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 서방 국가 중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외교적 자산은 자본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에 더할 나위 없는 전략적 지렛대가 됩니다. 마테이 계획의 핵심은 과거의 일방적인 자원 수탈 방식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현지의 인프라와 교육 보건에 투자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프리카 5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정부와 강력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가 닦아놓은 이 신뢰의 토대 위에 자본을 투자하고 광산 개발 기술 및 배터리 제조 공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력 모델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정부로부터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면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과 같은 기업들이 실제 채굴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채굴된 광물을 현지 혹은 인근 국가에서 10차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한국의 건설 역량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한국에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이탈리아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아프리카에는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 이탈리아 아프리카 삼각협력이라는 새로운 자원 지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물류망이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협력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로비토 회랑 철도 사업입니다. 로비토 회랑은 코발트와 구리의 세계적 매장지인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내륙 광산에서 출발하여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 수송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자원들은 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쪽 해안으로 운송되어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로비토 회랑의 완성은 이 물류의 흐름을 대서양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 물류 혁신은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운송거리와 시간의 단축입니다. 대서양 경로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직접 광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됨으로써 복잡한 동아시아 경로를 우회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의 물리적 탈중국화입니다. 광물이 채굴되자마자 중국의 영향권이 강한 동남아시아 경로 대신 대서양 물류망을 탄다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원천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자원 개발 기업들은 이 철도망과 연계된 광산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공적 금융을 통해 물류 리스크를 분담하고 한국이 실질적인 채굴 및 정제 운영을 맡는 구조는 그동안 리스크가 커서 망설였던 아프리카 내륙 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입니다. 로비토 회랑은 단순한 철길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자원 생명선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거둔 성과로 K방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냉정한 분석가들은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 기술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곤 합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등 하드웨어 제조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용하는 항공전자 시스템과 교전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갈증을 채워줄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유럽 최대의 방산 기업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한화 시스템과 레오나르도의 협력은 한국의 정밀한 제조 하드웨어에 이탈리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제작한 레이더 안테나 장치에 이탈리아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결합되어 제3국에 수출되는 모델이 이미 실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방위 산업의 고도화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의 체계 통합 노하우를 흡수함으로써 한국은 단품 무기 체계 판매를 넘어 고부가 가치 시스템 중심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이탈리아와의 공동 개발 제품은 유럽 본토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의 견고함과 소프트웨어의 영리함이 만난 한 이 방산 동맹은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상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 이탈리아의 전략적 협력은 지상과 하늘을 넘어 심해와 우주라는 미래 영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갖춘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와 한국의 HD 현대 및 하나오션 간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교한 설계 기술과 잠수함 운용 노하우,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속도와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된다면 호주나 캐나다 등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가 세계 해군력 시장의 수주를 양분하는 강력한 원팀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이탈리아 우주청은 달 탐사를 핵심으로 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누리호와 다누리호를 통해 발사체 및 궤도선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아직 달 표면에 도달하기 위한 착륙선 기술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달 착륙선과 심우주 통신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기술과 이탈리아의 착륙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한국의 달 착륙 시계는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와 해양의 협력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기술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반도체와 방산 기술이 집약된 산업의 결정체로 양국의 협력은 단순히 연구 차원을 넘어 상업적 우주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심해에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이 방대한 동맹의 스펙트럼은 한 이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미래 기술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분업 체계가 붕괴되고 안보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지정학적 경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유사한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는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을 견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중견국 미들 파워들에게 이번 동맹은 새로운 생존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서방 국가들이 국제에너지기구 IEA를 결성하여 산유국의 횡포에 공동 대응했듯 지금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역시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손을 잡은 것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서로의 전략 자산을 교환하여 자생적 협상력을 키우려는 고도의 포석입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이탈리아의 외교 자산 및 원천 기술의 결합은 미중 중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는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중경국 동맹의 핵심은 상호 의존성을 통한 리스크 분산에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통해 공급망의 빈틈을 메움으로써 특정 국가의 보복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향후 글로벌 정치 지형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이 동맹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견국들이 주권적 경제 안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양해각서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무 차원의 본 계약 체결과 민간 영역으로의 낙수 효과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탈리아 ST의 카타니아 공장에 한국산 장비가 실제로 얼마나 납품되는지,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이 SiC 전력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확정짓는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닦아놓은 길 위에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뒤따를 때 비로소 이번 동맹의 효용성이 증명될 것입니다. 민간 경제 관점에서 이번 동맹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전력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은 전기차의 제조 원가를 낮추고 성능을 높여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 시점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중국 우회 공급망 확보를 통해 배터리 보조금 리스크가 해소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협력을 통해 이탈리아의 정교한 기계 기술과 디자인 역량이 국내 산업에 이식된다면 제조 전반의 질적 고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산업에서의 교류 확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언급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탈리아 내 높은 관심은 우리 소비재 산업의 유럽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고품격 브랜드와 농식품이 한국 시장에 더욱 합리적인 경로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요컨대 한이 동맹은 것이 경제의 공급망 안정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소비 생활과 일자리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의 만남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우정의 역사를 전략적 혈맹의 단계로 격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수교가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악수를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오늘의 동맹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기로 한 생존의 약속입니다. 반도체에서 뇌와 심장을 교환하고 핵심 광물에서 중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며 방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을 이룬 것은 양국 경제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의 본질은 서로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각자의 강점으로 채워준 상생의 퍼즐에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와 메모리 기술을, 이탈리아는 원천 설계와 외교 네트워크를 내어줌으로써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안보 방패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결합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중견국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 견고한 약속을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행하고 그 혜택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확보한 이탈리아라는 전략적 파트너는 향후 다가올 140년의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멜로니 총리의 방안으로 시작된 이 전략적 악수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혁신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